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 2위를 다투는 분들이 지금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고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떤 행보를 펼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시장의 대권 플랜 우선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고요. 또 중국으로 오늘 출국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친박과의 갈등 문제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먼저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 다시 순위가 뒤집어졌죠? 그렇습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 날 그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권주자 가운데 1위는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20.1%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7%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3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 4위는 새누리당 소속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뭐 갑자기 이렇게 약진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정치는 뭐 상대평가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립니다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지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예. 이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또 박원순 시장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지급 같은 어떤 민생 경제정책을 발표한 것과 굉장히 밀접해 보입니다. 어제 서울시장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거기 박원순 시장이 참석했는데 뭐 쓴소리를 많이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정말 발언을 많이 내놨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시정에만 전념하겠다 이러면서 어떤 당내 현안에는 목소리를 아껴왔는데요. 어제 서울 금천구청에서 이뤄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토론회에서는 아주 작심한 듯이 아주 다각도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정의당에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가입했다고 한다. 그중 30%는 새정치연합이 싫어서라고 한다.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 새정치연합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다는 거다. 예. 이런 지적입니다. 어쨌든 야당이 지금 굉장히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거를 직격탄을 날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다음 내용도 또 소개를 해주시죠.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골수당원을 빼면 몇 예. 명이나 이 자리에 모였는가? 서울시 인구의 1%인 10만 명은 모여야 하는데 맨날 우리끼리 모이지 않느냐? 인터넷 정당을 통해 개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 인터넷 정당,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유산들, 거기에 드러나는 게 바로 인터넷 정당이었는데 문재인 의원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인데요.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얘기가 나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좀 갸우뚱했습니다.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의원의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증폭이 됐는데요. 예. 박 시장 측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바일 투표제를 기반으로 하는 온오프 정당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야말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틀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다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만 제시했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감을 앞두고 굉장히 좀 몸을 또 사린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서울시립대 또 낙하산 교수 논란 또 하나 불거졌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얼마 전이었죠. 이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예. 그리고 권오중 전 정무수석 이 두 사람이 일종의 보훈 차원에서 서울시립대 교수로 박원순 현 시장이 임명을 해준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됐었는데 예. 이 두 사람은 지금 교수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물러났죠. 네, 물러났기 때문에 그럼 이 논란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예. 다시 또 새롭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지금 최규엽 씨라고 전 민노당입니다. 예. 전 민노당 최고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교양과목 교수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내용이 과목 내용을 보면은 현대사회와 불평등이란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와 불평등. 네. 그게 예. 무슨 문제냐? 도대체 최규엽 씨랑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과 무슨 문제냐? 그러게요. 무슨 관계예요? 민노당인데. 사실은 그 과거를 돌아보면 2011년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예. 박원순 현 시장은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로 예. 나왔었고 그리고 단일화해서 후보가 됐죠. 후보 단일화될 예. 당시에 이제 3명 박영선
박영선, 그다음에 최규엽, 예. 그다음에 박원순 요 셋 예. 중에 단일화가 돼서 됐는데 그때 뭐 지지율은 2.28%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의 보훈 차원에서 서울시립대 교수로 임명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궁금한 거는 그러면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바로 이 부분일 텐데 어때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도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때도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주로 시립대의 교수로 임명되는 서울시 관계자들은 행정 업무에 아주 실무 경험이 많은 국장급 이상의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서울시립대 이제 일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기업 씨 임용을 두고 일부 교수들이 민노당 당직 외에는 이렇다 할 경력이 없다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업 씨의 경우 보훈 인사의 수준을 넘어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과목도 지금 과목 개설된 과목 이름을 보면 현대 사회와 불평등 이걸 학생들한테 이런 제목 과목을 가르치는 건데 과목 내용이 조금 이렇게 너무 정파성이 드러나는 과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정치 활동 어느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낸 예. 사람으로서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학생들에게 이 현대사회와 불평등 사회학 과목을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을지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한 상황인데 마음속에는 어떤 플랜을 갖고 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한데요. 저희가 한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 프로젝트를 가상으로 한번 꾸며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박원순의 대권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이 대권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권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스텝을 거쳐서 최종 목표까지 다를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1단계는 2기 서울시장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시정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요. 이 말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 그런 스텝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2단계를 보겠습니다. 2단계 어떤 내용일까요? 낙하산 세금 낭비 등 논란 조기 대응. 이번에 굉장히 기동민 교수의 논란이 되니까 바로 사임을 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조기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방호견들이 논란이 됐을 때도 또 바로 동물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금 낭비 문제도 좀 조기에 대응을 했다. 예. 여기까지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자, 3단계 보겠습니다. 3단계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진보적 이미지 탈색, 중도로 우클릭.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바로 참여연대 출신이고 시민운동가 출신인데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은 존치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발언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을 경험해 보니까 어떤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터득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도를 껴안아야 된다. 예. 이것과도 무관찮아 보입니다. 자, 3단계까지 봤고요. 자, 4단계 전략 한번 또 보겠습니다. 4단계, 지리멸렬 새정치와 거리두기. 어제 발언 내용하고도 조금 괴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지만 하는 게 뭐가 있냐. 여기서만 매주 하나씩 제대로 된 정책만 내놔도 지지율이 10%포인트는 오를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과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예. 작전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당이 굉장히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본인의 어떤 상품성 이걸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5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5단계. 예. 진보 정당과 연대로 야권 단일 후보. 이거는 이제 대선이 국면이 벌어지면 이런 전략을 갖고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죠? 그리고 또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바로 그 연합군을 조성을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예. 한 번 경험이 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정의당 등에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엔 이렇게 플랜대로만 된다면은 바로 6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대통령 당선. 아직은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어떤 플랜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멜빵을 메고 소탈한 모습으로 서울 시민에게 늘 다가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 프로젝트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이쪽에 계신, 제 왼쪽에 계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중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지금 중국으로 간 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국정감사가 5개월째 공전이 되던 국회가 간신히 재개가 됐고 지난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막말 논란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2주차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을 10명이나 그리고 또 45개사 취재진과 함께 방중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예. 뭐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감 분위기를 좀 흐렸다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독려는 못할 망정. 예. 네, 국정감사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인 거죠. 당내에서는 지금 또 친박들하고 갈등도 많아요. 아무래도 차기 대선 주자다 보니까 친박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라고 김무성 대표를 상당히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 계속 잡음이 불거지고 있죠. 그 네, 내용을 좀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새누리당이 오늘 조직 강화 특위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강화 특위라는 건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새누리당에서는 이 당협위원장 인선을 새로 하는 겁니다. 예. 이미 김무성 대표는 원외, 그러니까 배지를 달지 않은 원외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사무감사도 시작을 했고 조직 정비를 하면서 2016년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친박에서는 긴장하고 있죠. 예. 바로 친박계 당협위원장들을 내쫓겠다는 구상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갈등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화면 보시면 두 마리 호랑이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무슨 얘기로 다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무성 대표네요. 일부 당협 운영이 엉망이다. 당무감사 통해서 개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청원 최고위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자, 독주는 안 된다. 경고한다. 독주는 안 된다. 그리고 친박의 핵심이라고 분류됐던 김태흠 의원, 그리고 경기도의 함진기우 의원도 조직 강화 특위에 넣어달라. 그래서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에 친박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함진기우 의원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무감사로 물갈이 시도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지금 친박 진영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 당내 갈등, 박성원 논설위원, 네. 친박과 김무성 대표의 갈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뭐 구조적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친박들의 관심은 2016년 총선에서 과연 김무성 대표 체제 아래서 내가 공천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불안감이 팽배했기 때문에 예. 언제든 격발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인데 지금 특히 이제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가 곧 나와서 그에 따라서 몇십 명을 물갈이 교체한다 이런 소문까지 돌면서 지금 말하자면 선제적 자구 차원에서 예. 친박들의 공세가 서청원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이렇게 되겠네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오늘 출국 전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저 갈등설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언론에서 까붙이는 것이 갈등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틀린 거 있어, 틀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워붙이면 하지 말고 난 전혀 그 원칙은 없어. 내가 하는 일이 틀렸으면 틀린 거지. 다른 사람하고 대치고 해. 저 갈등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그리고 친박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잘 조화를 이뤄서 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